안녕하세요. 저는 다원에서 지금 일을 한 지 한 3년 차 정도 된 신지윤 강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정규반 설명을 드릴 건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주 2회반 아이들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을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왔는데 저희가 3월부터는 시간표가 변동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주 2회반 시간표가 어떻게 들어갈 건지, 그리고 독해, 문법 수업 각각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이제 3월부터는 시간표 내에다가 클리닉이라는 거를 집어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그리고 테스트 시간이 따로 빠져나올 건데 이거는 어떻게 할 건지, 마지막으로 저희 정규반 관리하고 상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중등부 기준으로 지금 왼쪽에는 5시에 시작하는 시간, 오른쪽에는 7시에 시작하는 수업 시간표를 정리를 해서 가져왔어요. 이 두 시간대의 차이점은 클리닉이 앞에 있냐 뒤에 있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5시 아이들은 오자마자 선생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오자마자 클리닉을 먼저 진행을 할 거예요. 클리닉이라고 하면 저희가 아이들 관리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시간에는 아이들이 그동안 집에서 혼자 하던 오답 체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1대1로 돌아다니면서 제가 좀 피드백을 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 어떤 식으로 고치는 건지 이따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시간에 보면 단어 시험이라고 나와 있죠. 밑에 테스트가 있는데 이 시간에 단어 시험을 봐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서 그것도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해 수업하고 문법 수업이 각각 지금 55분씩 들어가 있어요. 원래는 저희가 기존에는 독해를 한 번 오면은 그날 하루 동안 다 하고 가고, 또 다음날 오면은 문법하고 가고, 주의해봐는 독해하고 문법 수업이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하루에 오면은 한 번에 다 하고 갈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이 줄어든 거는 아니고요. 두 번 다 동일하게 수업 시간은 들어갈 거고, 마지막에 보면 테스트라고 해서 5시 반 아이들은 당일날 공부했던 걸 퀵 테스트라고 해서 제가 그날 얼마나 수업을 잘 들었는지 확인하는 거, 이거 할 거고요. 그리고 문장 암기 시험이라는 건 지금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는지는 뒤에서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7시 반의 경우에는 테스트를 먼저 보게 되는데 이때에는 지난 수업 리뷰 테스트를 먼저 할 거예요. 이날은 이제 앞 시간에서 공부했던 걸 먼저 테스트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수업을 듣고 마지막에 제가 클리닉을 하는 순서로 시간표가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독해 수업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저희 다원영어는 독해를 토플하고 수능 두 가지를 다 베이스로 삼아서 가져갑니다. 물론 중학교 1, 2, 3학년마다 토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거냐, 수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거냐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가져가는 이유는 요즘 아이들이 너무 짧은 영상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긴 장문을 읽어내는 능력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토플 교재를 통해서 장문 교재에 계속해서 노출시키려는 목표와,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모의고사 지속적으로 풀어야 하잖아요. 그걸 중학교 때 미리 좀 유형 공부를 시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유형별 실전 감각 기르려는 목표로 토플과 수능을 둘 다 하고요. 당연히 어휘는 코리안과 잉글리시를 1대1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이 문맥 속에서 의미가 어떻게 활용됐는지 유추하는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독해 수업 시간 동안에 연습을 시킬 거고, 그리고 독해 수업이라 하면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어요. 집에서 우리 아이가 단어 다 찾고 해석할 줄 아는데 이거 학원에 꼭 가서 해야 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독해 수업은 선생님이 문법과 구문이 어떤 식으로 들어갔는지 해설하는 것까지 다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배우는 시간이 독해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 다원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초등학교 때, 중학교 1, 2, 3학년 때 각각 목표로 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아마 갖고 계신 유인물에도 내용이 있을 텐데 수능 점수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그리고 토플 점수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저희가 목표로 삼아서 이 부분을 다 달성하게 해드리겠다 라는 다짐을 저희가 적어 놓은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중3이 됐을 때 수능 고3 모의고사 1등급 저희가 만들어 드리겠다, 토플도 110점 이상 고득점을 달성할 수 있게 해드리겠다 라는 목표로 이렇게 로드맵을 잡아봤습니다.
이거는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저희 반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이제 오기 전에 미리 형광펜으로 모르는 단어 다 찾고 그리고 저랑 수업하면서 제가 필기해준 부분들 이제 구석구석에다 다 적어놓은 거 사진 찍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업 시간 동안에 아이들이 진짜 빼곡하게 들어찰 정도로 무언가를 적어 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제가 좀 두 가지 파트로 나와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게 지금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필기 사진에 있는 문장 중에 하나거든요. 저 한 문장인데 무려 접속사가 몇 개나 들어있냐면 여기 although 있죠. 그리고 여기 that도 있죠. 그리고 여기에 if도 있죠. 접속사가 3개나 들어가고 동사는 4개나 나오는 엄청 복잡한 구문이에요. 근데 이거 지금 중학교 2학년이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옆에 보시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중요한 문법 사항들 그리고 아이들이 해석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구문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해놓고 이거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듣고 필기해 놓은 거예요. 이거를 혼자서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거 해설서에 제대로 다 나오지도 않거든요. 독해책은. 이런 거를 수업 시간에 와서 선생님이랑 좀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저희 독해 수업에서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세 번째 보시면 이거 지금 2학년, 3학년 때 다 내신 시험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세 번째 이때 가짜 주어, 진짜 주어라는 이 구문이 있죠. 이게 다음 장에 보시면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때 강조 구문이라는 게 나와요. 같은 지문에서 되게 비슷하게 생긴 게 2번이나 등장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이거를 그냥 눈으로만 그냥 훑어보고 지나가게 되면 이게 강조 구문인지 가짜 주어, 진짜 주어인지는 집에서 해석할 때는 충분히 오류가 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거를 짚어주고 좀 세세하게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수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콤마에다가도 지금 밑줄을 쳐놨죠. 이거는 아이들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영어에서 콤마는 되게 중요한 기능이 하나 있어요. 동격이라는 구문인데 이런 것들 아이들이 놓치기 쉬운 것들 하나하나 짚어주는 수업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법 수업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뒤에서 문법 수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분이 계셔서 저는 필요한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저희 문법 수업에서의 포인트는 반복과 심화입니다. 뭐 어느 학원에 가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머님들 문법은요 너무 읽기 쉬워요. 그 2학년, 3학년 되면 내신 시험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내신 한번 갔다 오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비슷한 내용을 계속 반복하되 조금씩 학년을 올라가면서 심화하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리 선행학습을 해놓은 다음에 내신 100점 맞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고등학교 때 필요한 문법을 중학교 내에서 끝내고 간다라는 걸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본 건데 최종적인 목표를 보셔야 돼요. 저희 중학교 때 내신 100점 맞는 거 당연히 중요하시겠지만 근데 그 이상으로 더 중요한 거 진짜 찐으로 중요한 건 고등학교 때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문법을 마스터하는 것까지 저희가 학원에서 전부 완료시켜 드리겠다라는 그 다짐을 여기 로드맵으로 적어 놓은 겁니다. 저희 문법 수업에서는요 교재가 일단 한 교재를 주교재로 삼아서 1년에 2번 들어가요. 2번 반복하는 거 은근히 되게 빠듯하거든요. 특히 2, 3학년 때에는 내신 갔다 오면 정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교재들이 지금 1학년 때는 그래머존의 기초편, 2학년 때는 그래머존의 기본편, 3학년이 오면 이제 이건 진짜 고3 때 보는 건데 종합편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2번 돌립니다. 그러면 이 교재만 사용하느냐? 아니요, 저희 부교재라는 것도 쓸 거예요. 주교재 한 번 들어갈 때마다 새로운 부교재가 들어갈 건데 그러면 아이들은 1년에 3번의 문제집을 푸는 거겠죠. 그런데 문제집만 푸는 거 아니고 당연히 추가 프린트 들어가고요. 부족한 내용은 저희들이 보충 수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잡아 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우는 거에 이어서 저희가 테스트 문제는 어떻게 출제하는지 문법 수업에서 어떤 방식이 우리 다원의 킥인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거는 이번에 중학교 3학년들 제가 얼마 전에 가정법 수업을 했거든요. 가정법 챕터 딱 펴보시면은 유닛이 5개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가정법에서 외워야 하는 문법이 최소 5개죠. 그런데 시중 문제집을 사보시면 가정법 과거에 대한 문제만 쭈르륵 있고 과거 완료에 대한 것만 쭈르륵 있고 이런 걸 섞어놓은 문제는 되게 적어요, 어머님들. 근데 제가 이번에 아이들한테 가정법을 수업하고 나서 리뷰 테스트로 줬던 문항 중에 하나예요. 옆에 보시면 여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선택지 1, 2, 3, 4, 5번에 들어가 있는 문법을 제가 적어놓은 거거든요.
이 가정법 책에서 나왔던 거를 전부 섞어서 제가 선택지로 종합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저희가 퀵 테스트, 리뷰 테스트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에 이런 방식의 저희 선생님들이 직접 출제한 문제들 다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데일리 테스트뿐만 아니라 뒤에 가면 이제 정기평가라는 것도 말씀드릴 건데 그때에도 당연히 선생님들이 직접 문제 만들어서 다 이런 종합 문제 형식으로 아이들이 연습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근데 종합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저희 학교에서 이 대치동 근처 내신 문제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시험 끝나고 와서 선생님 이거 틀렸어요 하는 거에 진짜 90% 이상은 문법이에요. 근데 문법 문제 중에서도 종합 문제로 꾸준히 내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100점도 높고요. 당연히 오답률도 높아요. 그런 거를 학원에서 연습해야죠. 그래서 이런 거를 시켜드리도록 저희가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클리닉이라는 걸 할 거라고 했어요. 클리닉 시간 아까 관리라고 말씀드렸죠. 단어 테스트하고 숙제 오답 관리라는 게 들어갈 거라고 했는데 단어 테스트는 저희가 지금 월 금반에 오는 애들 중에 그리고 월금하고 화목 중에 월 화요일에 오는 애들은 독해에 대한 단어, 목금에 오는 경우에는 문법에 대한 단어를 테스트할 거고 이 시험지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숙제 오답 관리에서 제가 좀 중요하게 짚고 가고 싶은 건 패스트 리딩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 정규반 아이들한테 전부 다 제공하는 건데 모의고사 문제들 유형별로 싹 다 모아놓은 거예요. 이거를 20문제씩 계속 숙제로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오답 관리가 정말 안 돼요. 애들이 읽어봐도 해석이 안 되는 거는 막 포기해버리고 오답 이거 답 근거 찾아와야 돼 해도 그냥 무시하고 올 때도 많아요. 근데 그렇게 지나가고 나면 그 문제 영원히 못 푸는 거거든요. 이거를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직접 아이들이 틀린 문제 확인하고 이 답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단어는 뭐였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드리는 시간이 저희 클리닉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저희 정규반에서 잡고 있는 단어의 목표예요, 어머님들. 아까 뭐 초등학교 5, 6학년은 5,000개 이상, 중1은 6,000개 이상 이런 거 있었는데 그걸 다시 또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이제 초등반의 경우에는 1반은 한 일주일에 독해는 50개, 뭐 문법은 30개 이런 식으로 잡아놓은 수치가 있어요. 이제 요거를 토대로 해서 아이들이 단어 시험을 보게 될 텐데 이거는 저희 이제 독해 수업의 1-1반 친구가 아주 따끈따끈하게 어저께 시험지입니다. 오늘 이 친구 어머님이 오신다고 해서 제가 이거를 찍어서 PPT를 수정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21번 문항에 민트라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 뜻이 아이들은 일단 박하라는 뜻을 먼저 알아요. 박하사탕. 근데 그거 쓰면 틀렸다고 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독해 수업은 문맥 속에서 익힌 어휘를 정말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냐 이것만 확인할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단어를 확장시키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동전을 만들다, 아이들 주조하다라고 하면 뭔 말인지 몰라요. 동전을 만들다 라는 뜻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써야지만 동그라미 해줍니다. 그럼 이제 문법 수업의 단어는 뭐냐? 저희 워드마스터라는 책을 기본으로 삼고 가는데 당연히 학년별로 난이도는 다 달라요. 데이 2개씩 외워올 거고요. 하나의 데이당 40개씩의 단어가 있기 때문에 총 80개 외워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시험은 40개만 낼 건데 시험지에 보시면 지금 여기다 영어 쓰고 여기다가 한글 써놨어요. 저희가 음원을 들려줄 거예요. 이 작업 때문에 제가 직접 테스트 시간을 관리해야 해서 클리닉 시간으로 지금 단어가 빠져 있는 거예요. 음원을 들려주면 아이들이 여기에다가 이제 영어 단어도 쓰고 빠르게 한글 뜻도 써야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거 첫날이라서 넘어가 줬는데 2번에 보면 끊임없이 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다 밑줄 이렇게 쳐놨죠. 이 품사 틀린 거예요. 원래는 품사를 틀리면 틀렸다고 다 체크해요. 근데 이 날은 제가 첫날이라 봐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스펠링 같은 거 틀렸을 때 그랬을 때는 전부 다 틀렸다고 지점하고요. 여기에서 10% 이상 틀리면 이거는 재시험입니다. 독해 수업도 마찬가지로 독해 단어도 10% 이상 틀리면 다 재시험 처리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답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왼쪽에 있는 2개의 사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패스트 리딩이거든요. 이 패스트 리딩에서 아이들이 틀렸던 문제는 모르는 단어에다가 전부 형광펜 치기 이거 해야죠. 모르는 단어를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정말로. 그래서 요거 찾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노란 색깔로 이렇게 형광펜 쭉 쳐져 있죠. 아이들이 찾은 정답 근거의 문장이에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클리닉 시간에 할 거예요.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 사진은 문법책이거든요. 여기 맨 아래에 보면은 틀렸다라고 되어 있고 빨간 색깔로 왜인지 근거를 써놨어요. 이런 거를 정확하게 이 문법의 근거를 이 책에서 찾아냈느냐 하는 것도 저희가 다 확인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테스트 시간이 아까 있었죠. 한 30분 정도 본다고 했는데 문장 암기 테스트하고 퀵 혹은 리뷰 테스트라는 거를 진행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문장 암기는 이렇게 이게 문장 암기 장이라는 데 아이들한테 제공이 될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이제 영어하고 한글에서 쫙 나가 있는 걸 일단 먼저 제공해 준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영작은 절대 안 된다고 해놨어요. 영작은 안 되고요. 무조건 문장을 암기해 오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선생님 이거 이렇게 써도 말 되잖아요. 이렇게 우기는 애들 진짜 많은데 저 그걸 절대 안 된다고 하거든요. 왜냐면 본인이 아는 구문만 계속 사용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문장 암기장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몰랐던 새로운 구문을 학습하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고등학교 때 서술형 이거 연습해야죠. 우리 이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중학교 때 공부하는 건 전부 고등학교의 학습을 위한 겁니다. 근데 중학교 때 끝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문장을 최대한 많이 공부할 수 있게 저희가 문장 암기장을 통해서 이 테스트로 아이들을 서술형 대비를 시켜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예시로 샘플로 가져온 거예요. 퀵 테스트나 리뷰 테스트의 유형은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면 저희가 무조건 예외 없이 이것만 답이 될 수 있다라는 유형으로 시험지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 문장 안에서 두 가지 표현 중에 무조건 맞는 거 하나 고르기 이런 유형으로 드리거나 아니면 객관식 무조건 답이 하나밖에 나올 수 없는 거 절대 예외가 없는 거 빈칸 안에 들어갈 올바른 말을 고르세요 이런 거라든지 이제 독해 같은 경우에는요 지문을 싹 다 준 다음에 저희가 공부했던 거겠죠 당연히 공부했던 지문을 딱 준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필요한 단어 한 단어로 쓰세요. 그럼 진짜 복습 안 해오면 못해요. 물론 감으로 찍는 애들도 있겠죠. 여기 미터가 있네? 그럼 톨 여기 600년? 그럼 올드 이런 식으로 감으로 쓰는 애들도 있겠지만 반드시 좀 복습을 해와야지 가능한 것들로 출제를 할 거고요. 전 진짜 강조드리고 싶은 게 요거예요. 동사를 알맞은 형태로 전환하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 고등학교 문제 한번 풀려보잖아요. 그러면 서술형 문제 같은 거에서 문장 단어를 다 쪼개서 준 다음에 다음 단어를 이용해서 영작하세요가 출제되는데 근데 조건에 이런 게 꼭 붙어요. 근데 필요시 변형 가능 이게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문장 안에서 동사가 어떻게 변형돼야 하는가를 정말 제대로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 훈련을 독해 복습인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시킬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여기 한 번 더 냈어요. 다음 장인데.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문장 배열학인데 제가 일단은 되게 친절하게 한글 해석을 줬어요. 근데 어머님들 나중 가면 한글 해석 안 줘요 학교에서. 그리고 그냥 밑줄 쭉 친 다음에 다음 단어를 이 글에 맞게 배열해서 영작하세요. 혹은 단어 몇 개만 준 다음에 영작하세요. 그런 문제들이 나와요. 애들이 한글이라도 보고 일단 계속 연습을 해 가다가 나중에 고등학교 와서 그런 문제까지 풀 수 있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데일리 말고도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도 시험 칩니다. 얼마 전에도 했어요. 월말평가라는 거를 봤는데 독해하고 문법 영역에 시험이 출제되는 건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 독해 무조건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이면 고1, 중학교 2학년이면 고2, 3이면 고3 이렇게 갈 건데 듣기는 안 할 거고요. 독해 파트만 풀릴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한 50분 정도 제공을 합니다. 모의고사 시간에 맞춰서. 그리고 그래머의 경우에는 그 한 달 동안 공부했던 문법 파트의 내용을 종합해서 제가 종합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굉장히 이거를 30문제 정도 제공을 할 거예요. 그럼 당연히 정기평가 치고 나면 무조건 풀이해야 돼요. 아이들 시험 끝나면은 끝 해봐 막 이러는데 무조건 풀이해야 되고 문법은 오답 노트도 만듭니다. 요거는 저희 반 아이들이 수업 듣고 나서 다 필기했던 거 제가 또 찍어왔어요. 이거. 그리고 나면 이제 성적표도 나가야겠죠. 이 성적표는 지금 독해 수업 시험에 관련한 성적표였는데 각 문항별로 세부 내용 해서 18번은 목적, 34번은 빈칸 이런 식으로 싹 나와 있고 우리 아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다 빨간 색깔로 막 체크해 놨잖아요. 요거는 이 아이가 틀린 부분인데 좀 앞으로 다음번 월말평가 때 개선했으면 하는 부분. 그러니까 성적표만 딱 주고 끝이 아니라 오답 영역이 이러이러한데 이런 거에서 다음번엔 너가 이 정도는 챌린징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그걸 제시를 해줘야 아이들이 이번 한 달 동안은 이걸 목표로 삼아서 하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동기부여가 돼요. 공부 좀 하고 싶어하는 애들은 선생님들이 이런 거 한번 체크해주면 되게 눈여겨봐두거든요. 그런 거를 성적표를 제공할 때에도 당연히 이렇게 세세하게 적어서 제공을 할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마지막이에요, 문제. 관리입니다. 저희 당연히 매 수업 후에 숙제 문자 전송될 거고요. 그날 진도 뭐 나갔는지, 페이지 어느 만큼인지, 숙제 결과가 몇 % 달성됐는지, 테스트 만점 중에 몇 점 맞았는지. 이 친구 보시면 지금 53점 옆에 괄호하고 60 있죠. 원래 본 시험은 53점 맞아서 제가 페일했는데 다시 재시험 봐서 60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숙제 링크는 뭔지, 전달사항은 뭔지 이런 것들 다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첫 수업 올 때 우리 어머님들 다음에 다 보내주실 거잖아요. 근데 첫 수업 올 때에는 저희가 미리 연락 드릴 거예요. 미리 숙제 링크가 우리 아이 아직 수업 못 들었지만 숙제 링크가 이거예요. 미리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단어장은 이거 하고 있는데 다음번 시험 범위가 뭐예요? 우리 추가 프린트로 풀어와야 하는 거 있는데 요만큼이에요. 미리 다 드릴 거예요. 처음 왔을 때 어버버하지 않게 아이가 딱 바로 적응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끔 가다 전 진짜 추천드리지 않는데 영상 수업을 신청하신 어머님들 있어요. 되게 부득이하게 아파서 못 와요. 괜찮아요. 근데 되게 아이가 오늘 하기 싫어하네요. 영상 수업 할게요. 근데 그런 건 진짜 비추천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영상 수업을 듣게 되는 경우에는 바로 영상 링크 올려서 보내드릴 거고, 그날 봤던 단어 시험지, 뭐 리뷰 테스트 시험지 다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모든 테스트지는 저에게 찍어서 보내라고 전해주세요. 제가 다시 다 받아서 채점할 거예요. 채점해서 다 그 점수를 기록을 해둘 겁니다. 그리고 어머님들 언제든지 연락 주셔서 궁금하신 점 저한테 다 물어보시면 돼요. 이거는 상시적으로 질의응답, 이건 어머님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물론 마찬가지죠. 항상 연락 주셔서 상담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이에요. 학생들 테스트 후 관리 어떻게 할 건지.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이들 후 관리가 가장 중요한 거 아시죠? 아이들 숙제가 미완료됐거나 시험 페일했다, 무조건 남아서 해결입니다. 절대 집에 가져가게 안 할 거예요. 어머님들 집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학원에 맡겨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해결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선생님들이 올라오셔서 설명을 들을 건데, 제가 잠깐 올라온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 처음에 맨 앞에 PPT에 보시면 학년별로 저희가 어떤 목표점을 잡아놓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따가 제가 끝에 가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바로 수업을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요거 다음 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요거 전에 거요. 이거 보시면 저희가 사실은 이거는 제가 선생님들이랑 논의를 하면서 얘기를 좀 많이 했던 부분인데, 제가 요즘 대치동 학부모님들인데 영어와 관계돼서 불만이 뭐냐면 어머님들이 너무 옛날로 돌아갔어요. 저희 때처럼. 지금 사실 저희 영어관이 그 코로나 이전에 2020년 2월 달까지 저희 인원 현황을 보면 영어관의 학생 수가 한 500명 정도 됐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진행이 되면서 전체 관들 중에 인원이 제일 많이 빠진 데가 영어관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일단 하나씩 뺄 때 가장 먼저 빼는 거가 영어.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저희가 글로리아 선생님 예비 고1반을 오픈을 해가지고 겨울방학 때 수업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글로리아 쌤반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를 봐서 뽑기도 하고 특강도 어렵다는 소문이 있기 때문에 일반 보편적인 아이들은 잘 안 와요. 잘한다는 학생들이 오거든요. 근데 100점 만점에 점수가 8점부터 98점까지 있어요. 한 반에. 깜짝 놀랐어요. 8점부터 98점까지. 90점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그거의 의미가 왜 그러냐면, 중학교 때 그래 영어를 해야 되는 건 알겠어. 그런데 우리 애가 힘들다 그래. 그럼 영어부터 빼. 그리고 설명회들 가보니까 영어를 좀 하기는 해야 된다 그래서 가기는 가. 근데 뭐가 없어요? 목표점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선생님들이랑 이번에 저희가 계속 방학 때 여러 번 모여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사실 어머님들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이 보시면 어머님들이 생각하셨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잘 돼 있죠. 그렇지 않나요? 웬만한 어학원보다 훨씬 잘 돼 있을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저희 학원에서 조금 꺼려하는 거가 뭐냐면, 선생님들이 너무 관리를 잘하니까 애들이 그냥 왔다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인데 어떻게 해요? 너무 선생님들이 귀찮게 하고 옆에서 막 이렇게 하게 하니까 애들은 어떻게 다른 말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학부모님들이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 영어는
그래서 그냥 보내시는 거 말고 아 우리 애가 다운교육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더니 요 정도는 하는구나. 중학교 1학년이 됐더니 요 정도는 하는구나. 중3 때 요 정도를 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IBT 110점이라는 건 토플형으로 110점이 넘는다는 건 사실 제가 보기에 이건 굉장히 최상위권일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 영어 능력이 되면 뭐가 되냐면 수능에서 아이들이 95점 이상을 완전히 그냥 숨 쉬면서 맞을 수 있어요. 특별히 뭔가를 더 하지 않아도.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이 고등학교 갔을 때 어떤 그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아니면 이 IBT 110점이면 비교과 과정까지도 영어로 뭔가 특기 교과를 만들 수 있을 정도까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목표를 잡고 학부모님들도 이 목표점을 같이 따라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학생들이.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냥 영어 학원을 다니는 거 말고 이런 목표치를 정해놓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정 수준까지 하다 보면 아이들이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105점까지 100점까지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뭐는 문제가 안 되냐면 수능에서의 문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근데 왜 IBT 토플은 요즘 안 하는데 왜 토플이라고 써놨어요? 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IBT라는 거는 목표점을 얘기하는 거고 수능에 나오는 국회 지문들의 유형은 토플, IBT에 가장 가까워요. 어머님들이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왜 국어도 그 수능형의 문제와 내신형의 문제가 차이가 있는 것처럼 영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중학교 때 아이들이 수능 독해에 익숙한 거, 그 다음에 요즘에 문해력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따가 제가 끝에 가서 어머님들과 한번 찾아보라 그럴 건데 그거가 여기에 가장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렇게 목표점을 놓고 학생들인데 계속 그 영어를 시킬 거라는 걸 어머님들께서 꼭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선생님 오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원교육 영어관 김정현 강사입니다. 일단 발표자인 저 또한 이제 나오는 길이 되게 순탄치 않았었는데 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앞서서 주 2회 반 설명이 이제 있었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반은 주 1회 반 설명입니다. 저는 주 1회 반을 계속 담당을 하고 있었고 이 친구들과 1학년 주 1회 반 그리고 2학년, 3학년 이렇게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어떻게 지금 현재 성적이 올라와 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수업을 지금 쪼개서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관리를 또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담당하고 있는 반 위주로 좀 대표해서 소개를 좀 드릴 예정인데요. 제가 어떤 반을 맡고 있는지 그리고 그 수업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가장 궁금하실 부분인 그럼 이 1회 반 이제 학원들이 되게 1회 반이 많은데 이 다원교육 1회 반에서는 어떻게 테스트를 준비하고 아이들이 관리를 받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반은요. 중2 탑반, 이제 특목 자사반, 그리고 중3 특목 자사반, 그리고 이제 성문기본 토요 1회 계속반을 하고 있습니다. 중2 탑반 같은 경우는 중1 탑반에서 그대로 아이들이 올라온 반이고 또 중3 특목 자사반 또한 중2 특목 자사반 친구들이 그대로 저랑 같이 올라와 있는데 저번 월말평가 기준으로 고등학교 1학년 수능 모의고사에서 안정적으로 94점에서 96점을 받는 친구들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수능 1등급이 지금 안정적으로 나와 있는 친구들이 수강을 하고 있는 반이고요. 중학교 2학년 특목자사반 같은 경우는 고3 모의고사까지는 아니지만 고2 모의고사 정도 1등급 안정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친구들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성문기본 영어 자체가 기본 영어 특강반보다 사실은 조금 더 고급 레벨이에요. 그래서 일단 기본기가 다 잡혀있는 친구들이 한번 다 잡기 위해 그리고 고등서술형 영작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강을 하고 있고 사실 특강에서 조금 더 이제 여름 특강이라던가 겨울 방학 특강 때 사실 조금 더 인기가 있는 반이에요. 그래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여름 겨울 둘 다 지금 이제 인원 다 차서 이제 마감을 한 반인데 그 끝난 반 친구들이 앞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문법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서 저랑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좀 연달아서 연장해서 이제 수업을 하는 친구들이 보통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레벨 테스트를 이제 딱 봤는데 저희가 이제 요 반 같은 경우는 정규 1반 기준으로 항상 잡고 있고요. 요 기준이 만약에 충족이 됐는데 문법적으로 조금 아쉬운 점이 보이는 친구들은 해당 반에서 백업을 한 다음에 특목자사반으로 또 연달아서 수강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교재는 저희가 그 일반 교재랑 사실은 같은데 그래마존 종합편, 사실 성문 기본, 성문 종합의 내용이 이제 알기 쉽게 정리가 되어 있다고 사실은 보셔도 되는 고급 영어 책이에요. 그리고 이게 개념서 위주라서 이제 실제로 문제를 푸는 게 조금 부족하다고 이제 느끼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좀 문제풀이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3,300제. 그리고 이제 저희는 토플 책도 이용하고 수능 독해책 또한 둘 다 이용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수능 모의고사, 수능 기출 문제도 푼과 동시에 이제 문해력 이제 확장 그리고 이제 어휘 확장을 위해서 고급 토플 책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재는 사실 뭐 그렇게 두꺼운 책은 아니고 조금 얇거나 보통 정도의 책이기 때문에 쉽게 좀 부담 없이 어휘력을 확장하고 아이들이 해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외대보고라던가 좀 특목자사고를 좀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능 가지고는 이제 문해력이 아예 완성되진 않아요. 그래서 항상 토플까지도 같이 병행을 무조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회반의 목표는 심화어법 개념 학습입니다. 기본 어법이 사실은 완성이 되어 있어야 제가 말씀드렸던 뭐 종합 문제라던가 고교 영문법이라던가 그런 문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심화어법에 대한 개념 학습을 완성하는 게 목표고, 그리고 이제 가장 초점을 두는 부분은 고등어법 내신 준비입니다. 수능어법이 아니라 고등 이제 내신어법을 준비하는 반인데 킬러문항의 경우는 보통은 서술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서술형 같은 경우는 기본 여태까지 썼던 에세이 이런 것이 아니라 어법이 완성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영작이 훈련되어 있어야 하는 그 두 개가 완비가 되어 있어야 이제 오답 이제 감점 없이 가져갈 수 있는 게 고등 서술형 영작이라서 그 부분을 중학생 때부터 연습시키는 것이 저희 1회반 목표입니다. 그리고 독해 같은 경우는 어휘 확장 그리고 이제 감으로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한 문장 한 문장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왜 이렇게 답이 도출되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는 게 저희 1회반 목표입니다. 일단 수업 구성 조금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중3 특목자사반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6시부터 30분까지는 테스트를 응시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보통 단어는 이제 1회반이기 때문에 이제 일주일에 200개에서 250개 플러스로 지금 암기를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부분적으로 뽑아서 근데 이제 뽑아서 볼 때는 가장 빈출되는 순서 위주로 해서 우리가 50개를 저희가 보고 있고, 그다음에 문법은 지난 시간 배운 내용을 선별해서 10문제를 보게 되는데 올 서술형입니다. 올 서술형이고 아이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근거까지도 달아야만 통과가 됩니다. 만약에 정답만 맞았다고 해서 그냥 통과가 되는 게 아니라 왜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왜 이것인지를 아이가 정확하게 근거로 서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독해는 수능이랑 유형, 이제 수능이랑 토플 유형을 변형해서 출제를 하는데 그건 이제 뒤 부분에서 제가 실제 그 시험지 유형을 좀 가지고 왔거든요. 그 부분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시까지는 그 문제에 대한 풀이를 진행하는데요. 그냥 풀이가 아니라 지난 시간 내용에 대한 자연스럽게 복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과 동시에 1시간 정도는 전 시간에 대한 복습과 백업으로 진행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7시부터 8시 반까지는 독해 수업 진행되고 10분 휴식 가지고 또 다 문법 진도로 이제 연달아 진행이 되고요. 자, 이제 10시부터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을 다 귀가시키지는 못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아이들이 완벽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지만 사실 다 가져갈 수는 없거든요, 금방. 그래서 미통과 학생 같은 경우에는 10시부터 후발리를 진행을 합니다. 이제 단어는 80% 미만의 학생들이 남아서 100% 다 통과하고 그리고 구드 테스트를 저는 시합니다. 이제 제가 물어봤을 때 즉흥적으로 바로바로 답이 나올 수 있게끔. 그리고 문법 미통과 학생 또한 100% 완벽하게 근거를 다 달고 귀가합니다. 이제 제 시험 보실 때 단어는 당연히 다른 시험지를 주면 뭐 이제 아이들이 요령을 부릴 수 없겠지만 그럼 이 문법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그 답을 다 외울 수도 있지 않냐. 근데 사실 근거를 따는 시험의 경우에는 답을 외워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좋습니다. 다시 한번 문법 용어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1차 시험 때는 뒤에 객관식 문제가 뭐 혹시라도 있을 때 거기에 대해 근거를 쓸 필요가 없었다면 재시험을 보게 되면 그것까지도 근거를 다 쓰고 귀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당연히 더 길게 들 수가 있고, 근데 이제 그럼 이 10시부터 11시 뭐 혹은 조금 넘는 시간에 아이들이 뭐 힘들어하지 않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제가 이제 아이들과 좀 꾸준히 오랫동안 이제 나머지 공부를 하면서 단 한 명도 이 남는 시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거나 이 시간이 유익하다고 느끼지 못한 학생은 없었고, 오히려 수업 시간보다 훨씬 더 좋아했습니다, 아이들이. 왜냐면 그 시간은 제가 1대1로 직접 가서 아이들의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아이들도 저한테 편하게 이제 모르는 부분을 질문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시간 자체가 선생님한테 이제 본인 직접적으로 케어를 받으면서 좀 이 선생님이 나를 조금 믿어주는구나라는 그런 인지를 그 시간에 조금 갖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남는 시간이 항상 아이들한테 조금 호응도 좋고 또 어머님들도 아이들이 좀 백업을 충분히 받고 들어오는구나라고 보일 수 있어서 조금 이제 꼭 추천을 조금 하는 이 나머지 시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만약에 이 남는 시간에도 사실은 이행을 못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평일 추가 등원이나 아니면 온라인 점검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뒤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뷰 테스트 중에서 수거 시험을 조금 저는 예시로 갖고 왔습니다. 이제 단어 시험은 아까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고, 이제 수거 테스트 같은 경우는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저는 이제 건드려 주자고 합니다. 이제 수거를 사실은 암기를 하는 이유는 그 수거가 문장에 나왔을 때 정확하게 문장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영작을 하고자 했을 때 그 수거를 또 맞게끔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뜻만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수거를 그 알맞는 예문에 반드시 배치를 해야 하고, 이때 중요한 것은 문법적인 부분도 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문법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뭐 이제 그냥 넣는 것뿐만 아니라 주어에 대한 수일치라던가 문법적인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까지도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단어 뜻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가 해당 문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아이들이 직접 해석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거는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긴 하지만 가장 이제 독해랑 문법 전반적으로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법 테스트인데요. 사실 객관식은 웬만하면 저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예, 이제 뭐 문법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렇게 조건부 영작으로 저는 제공을 하는데, 왜 조건부 영작을 제공을 하느냐면 고등 내신 어법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킬러 문항으로 보통 출제가 되는 다음 중 틀린 문장을 바르게 고치시오. 하지만 몇 개가 틀렸는지는 제공하지 않는 것. 네. 그래서 아이들이 틀린 부분을 바르게 고치고 그것에 대한 문법적인 수정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네, 이런 부분은 당연히 이제 뭐 시험이 끝나고 선생님이랑 같이 풀이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거 테스트 한 번 더 간단하게 보고, 그리고 표현으로 바꿔 쓰는 심화 영작까지도 문법 테스트 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이제 끝나고 남아서나 아니면 그 추후에 온라인으로 또 1대1로 피드백을 한다던가 완벽하게 이해를 할 때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영작을 제가 도입하게 된 이유는 1학년 서사평 문항인데요. 중등 내신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1학년 내신에서 어법 이제 유형이 난이도가 확 하고 점프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이들이 되게 깜짝 놀래고 보통 포기를 합니다. 이제 왜 보통 포기를 하냐면 영작이라던가 어법 배열이라던가 이런 게 훈련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조건부 영작이나 이제 배열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수일치라던가 이제 어휘의 뜻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리 훈련하고자 중1, 2, 3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문법 시험을 도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뭐 한 달, 2달 훈련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고 적어도 1년, 2년, 3년 꾸준히 사실은 연습이 되어야만 실제 시험에서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해 리뷰 테스트는 제가 좀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단순 이제 본문 변형입니다. 뭐 원래 이제 EBS 문제집에서는 빈칸 추론이 출제가 되었었다면 제가 내는 문제에서는 주제 추론이나 아니면 순서 배열로 바꾼다든지,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문제 유형은요, 해당 문제를 완벽하게 분석해냈는지를 묻는 시험입니다. 제가 아까 정확한 구문 독해를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이 해당 구문이 그렇다면 어떤 문법사항으로 적용이 됐는지를 물어보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섞어내고 있고, 이 시험을 통해서 실제 수능 유형에 대비할 수 있고 내신 독해에 대비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해당 유형으로는 문법이 적용된 독해로서
영작이라던가 문법을 한 수 더 올리는 그런 이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저와 대비를 하게 될 거고요. 그럼 관리 시스템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뷰 테스트 응시하고 풀이해주고 2차 시험지로 제 시험 보고 그리고 피드백을 저랑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온라인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되느냐? 저는 결국에는 이게 현강이 당연히 이제 효과가 당연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랑 1대1로 피드백을 또 할 수 있고. 그런데 결국에는 투트랙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현강도 현강이지만 결국에는 시간적으로 그리고 이제 물리적으로 당연히 부담이 가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온라인까지도 저는 병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트렌드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언제까지나 온라인 하는 친구들은 현강 친구들에 비해서 당연히 떨어지는 학습을 받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저는 항상 이제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운영하는 방안은 이제 강사랑 온라인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밴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뭐 블로그에도 저희가 이제 과제를 업로드 해드리지만 이제 밴드에서도 시험지를 업로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온라인 학생들은 그러면 시험지라던가 이런 자료를 하나도 받아볼 수 없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밴드에 자료를 업로드를 해줌으로써 아이들이 현관과 똑같이 수강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약간 이벤트성으로 여는 1대1 강의입니다. 이건 이제 뭐 이번 주 토요일 2시간 정도 그 저번에 배웠던 어려운 부분 내가 열어줄 테니까 너네들 들어와 라고 했을 때 아이들 여기다 귀엽게 대답을 답니다.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친구들은 네, 뭐 이렇게 댓글을 달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그냥 이제 수업 끝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필기를 정확하게 했는지, 그거 너무 이제 사실은 강사 입장에서 너무 궁금하거든요. 아이들이 집에서 정말 잘 듣고 있는지.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 1대1로 저희가 받는 거. 너 필기한 거 가지고 와야 너 나갈 수 있어. 혹은 너 단어 시험 이렇게 봤던 거 이 정도는 공부해야 나갈 수 있어. 이런 걸 저한테 1대1 채팅으로 사실은 보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보통은 댓글로 이런 필기 내용을 다 올리게끔 해서 이제 어머님들이 가입하시면 아이들한테 빨리 너 보여줘라고 안 해도 그냥 아이가 이렇게 필기를 했구나, 아니면 이게 너무 필기를 못했는데 직접 바로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가지고 저랑 상담하실 때 훨씬 더 수월하게 상담하실 수 있고요. 오답 과제 관리입니다. 저는 이제 이 근거를 다는 방법을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숙제할 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답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으로만 이거 왜 틀렸는지 알 것 같아가 아니라 이거 왜 틀렸냐면요 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실 풀어서 본인의 생각을 쓸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처음엔 당연히 어렵고 어색하고 하는데 사실 나중에는 이런 부분을 안 했을 때 오히려 아이들이 어색함을 느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꼭 이렇게 글로 본인의 생각을 풀어 쓰는 건 무조건적으로 어떤 과목에나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아이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글로 저희가 근거를 달게끔 하고 있고요.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들이 실제로 온라인에서 시험을 보고 그냥 다 했어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한테 인증받는 거, 댓글로 시험지 채점한 거. 그럼 제가 이걸 보고 너 3번 문제랑 너 8번 문제 틀렸네? 이거에 대해서 오답 정리를 해와. 아니면 제 시험을 보더라도 너 이거 오답 잘못했어, 다시 써와. 이런 식으로 제가 투트랙으로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문자로 저희가 항상 나가는 결과가 있는데요. 저희가 문법은 기준 점수가 넘어갔을 때 통과 문자를 보내드리고, 또 독해도 이제 과제도 완벽하게 이행을 했을 때 이제 A를 드리고, 그렇다면 이제 완벽하게 이행을 못했을 땐 저희가 B가 나가는데, 그럼 왜 우리 아이가 B예요? 물론 이제 당연히 옆에다가 우리 아이가 이런 부분이 지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다 못 풀었습니다. 그래서 B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AT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애프터 테스트예요. 이건 간단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수업이 끝나고 5문제 정도 오늘의 배운 내용을 바로바로 물어보게 돼요. 아이들이 이 수업 시간에 많은 걸 가져갔는지를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항상 수업 끝나고 이제 문자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어머님들도 쉽게 아이들이 어떻게 오늘 수업을 들었는지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고, 이건 온라인 학생들도 똑같이 적용돼서 문자를 보내드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언제든 또 궁금하시거나 염려되시는 부분은 생기시면 언제든 학원 쪽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대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음교육 강사 이민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특강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앞에서는 정규만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주일에 특강반이고요. 토요일날 3시간짜리 수업. 문법이랑 독해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해놓고 있고요. 여기 빨간색으로 칠해진 3,800제 준비 제가 하고 있는 수업이거든요. 제가 다음 교육 온 지 오래됐는데 한 5, 6년 정도 계속 하고 있는 수업입니다. 네, 이 수업에 대한 설명만 간단하게 좀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뭐 워낙 유명해서 따로 뭐 설명은 안 드려도 되겠죠? 네. 뭐 주일에 3시간 12회 완성으로 돌아갑니다. 처음에 애들 오자마자 10분 동안 단어 테스트 옵니다. 네,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해드렸듯이 수거를 봐요. 단어는 많이 접할 기회가 있는데 수거를 접할 기회가 많이 없어서 수거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내신에 나옵니다. 제가 아이들이 3,800제 중학교 2학년 첫 수업에 이제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요. 너네 여기 문법에 대한 전반적인 능력을, 실력을 키우려고 왔어? 그럼 가. 이 반은 철저하게 내신 대비 반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어머님들도 말씀드려요. 그래서 영문법 기초를 하려고 그래? 그럼 성문 기초 가야 돼. 저희가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단계가 있거든요. 이 반은 철저하게 내신과 연결되어 있는 반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다 내신에 나오니까 하는 거예요. 네. 아이들이 접해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자주 접해봐야 돼요. 하루에 올 때마다 80개씩 보는데 80개 외워와서 40개만 봅니다. 40개도 어려워해요. 네, 왜냐하면 잘 못 보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40개 보고 모든 테스트의 커트라인 10%예요. 10% 4개밖에 4개 넘어가면 다시 재시험입니다. 그런데 재시험은 80개 다 봐요. 끝까지 봐요. 제가 10시부터 1시까지 수업하는데 보통 이 수업이 끝나는 시간은 3시 정도. 밥을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근데 아이들한테 맨날 야 점심시간에 제때 밥 좀 먹자 맨날 부탁을 해요. 보통 2시, 3시 이렇게 끝나요.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고요. 80개 하고 81번으로 넘어가는 건 아니고요. 41번부터 다시 180입니다. 계속 물려서 아이들이 2번, 3번 이렇게 봐서 한 개라도 제대로 외우게, 10개라도 제대로 가져가게. 이게 외우기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런데 내신 유형에서 야, 이 밑줄 친 단어 바꿔 쓸 수 있는 단어 뭐 있니? 이게 나와요. 그때 가서 외우려고 하면 힘들거든요. 평소 때 준비시켜 주셔야 돼요. 다음 테스트 딱 10분 정해서 보고요. 그 다음에 숙제 확인 및 오답 해설을 합니다. 한 40분 정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의 뇌는 휘발성이에요. 제가 막 설명해주고 문 열고 나가면 다 날아가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또 넣어줘야 돼요. 계속 넣어줘야 되는데 아이들이 답 많이 베끼거든요. 3,800제 중학교 2학년 답지 바로 올라가요. 인터넷 찾아보면 베끼는 걸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해설 처음부터 야 이게 해설 안 해줘요. 자 학생 A한테 4번 정답은 뭐야? 애들은 답은 다 맞아 있어요. 3번이요. 왜? 저는 이걸 해요. 그래서 이게 나와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수업 시간에 말해줬던 현재 완료 쓸 때요. for 뒤에는 숫자 기간이 나오고요. since 뒤에는 과거 시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틀렸어요.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해설 시간에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다 물어봅니다. 이걸 안 하면 베낀 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작업을 꼭 하고 넘어가고요. 쉬는 시간 10분 줍니다. 애들이 쉬는 시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쉬는 시간 끝나고 나면 테스트 또 봅니다. 애들이 잘 안 나가요. 앉아서 계속 외우고 있어요. 제가 그날 배운 문법상에 대한 정리해 줍니다. 이게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여기가 뚫려 있죠? 채워야 돼요. 제일 어려워합니다. 제일 어려워. 까다로워. 애들이 이런 걸 많이 안 외워봤어요. 글로 되어 있는 걸 좀 외워봐야 돼요. 그래야지 머리에 체계가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10문제 보거든요. 근데 2개 틀리면 이제 무조건 재시험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수업을 했는데 한 7, 8명 있거든요. 이게 테스트지 한 30장 뽑았나요? 거의 통과를 못합니다. 10명 중에 1명 통과할까 말까. 그런데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아이들이 이제 수업하고 나서 야 명사는 뭐야? 하면 이게 여기 나와 있어요. 명사는 뭐고요?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합니다. 그게 빈칸이 다 뚫려 있어요. 그래서 명사는 사람 사물의 이름이요. 명사 뭐하니? 주목 보여. 이게 나와요. 이게 나와야 돼요. 네. 이 테스트까지 보고 나면 이제 그날 진도를 나가는데 최대한 쉽게 합니다.
최대한 쉽게 해요. 그래서 막 제가 전공이 영어 교육학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영어 어려워해요. 그래서 막 거짓말도 많이 해요. 교육을 위해서, 암기를 위해서 막 얘기도 많이 지어내고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외울 수 있게. 그리고 간단 명료하게 합니다. 투부정사 용법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아이들이 용법 구분하라고 하면 그냥 이 문장 해석해봐 그러면 난 네가 영어 공부했으면 좋겠어. 그럼 맞긴 맞거든요. 그런데 용법 골라낼 수가 없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잘라 하나씩 해석해. 나는 원한다. 네가 공부하는 것을 원하네. 공부하기를 원하네. 그럼 이거 뭐라 그랬지? 그럼 명사요. 명사는 뭐 한다고? 주목보여. 자, 이제 주목보 중에 찾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지, 풀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저하게 내신에 맞춰진 수업입니다. 용법 구분하는 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신으로 다 이어져요. 그래서 대명사에 대해서 수업하면 대명사 하나만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3800제 책에 쭈르륵 나와 있는데 다 연결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내신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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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해야 돼. 얘 혼자만 안 나와. 이 중에 하나만 걸리면 가지워 이 시험 범위야 얘 다 알아야 돼. 학교 시험은 이렇게 나와. 이렇게 속여.가 주된 수업 내용이에요. 그래서 수업을 진행한 다음에 또 그냥 보낼 순 없죠. 앞에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확인 테스트를 봅니다. 확인 테스트를 보는데 다 이런 유형이에요. 다음 중에 맞는 문장의 개수는 몇 개야? 다 이런 유형이에요.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합니다. 이걸 풀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풀고 다 그냥 쭉 말해주는 건 아니고요. 제가 다 걷어가지고 한 명씩 다 채점해요. 한 명씩 다 채점해가지고 다시 주고 다시 풀어가요. 꽤 오래 걸려요. 이 작업을 거쳐야지만 아이들이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도 거치고 있고요.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이 보내주세요. 네, 제가 잘 할 수 있어요. 네, 많이 보내주시면 내신에 맞춰서 훈련 많이 시킬 거고요. 이런 친구들 보내주시면 돼요. 내신에서 꼭 한 문제 틀린 애들 있어요. 문법 문제 딱 하나. 네, 이것 때문에 100점 벌지 너무 아까워요. 그런 애들 보내주시면 제가 이런 절차에 거쳐서 지지고 보고해서 실력 향상시켜 놓을 수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 좀 많이 보내주시면 잘 끌고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운영어 장정원입니다. 사실 제가 토요일날 한번 설명회 때 같은 내용을 했었어요. 근데 뭐 저희 체계가 어떻고 이런 거 보여드리는 것도 좋은데 문법 공부 어떻게 하나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다시 마무리 해드릴 거고요. 네, 일단 목차인데요. 학년별 문법 목표 알려드릴 거고요. 2번 다원영어 문법 로드맵 4단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신지은쌤 PPT에도 보셨을 거예요. 저랑 약간 다른 점도 있는데요. 보시면 초등 5학년부터 중등 3학년까지 순서대로 로드맵이 나와요. 초등 5, 6학년 때는 딱 두 가지입니다. 품사, 탈품사에 대해서 정확히 쓰임을 알고요. 동사의 기본 시제, 단순 시제가 진행 시제를 완벽하게 깨치는 시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문제 풀 때 선생님 뭐뭐 하고 있다, 뭐뭐 했다, 뭐뭐 한다 정확히 모르겠대요. 그런 기본적인 시제들을 배우는 거지 초등 5, 6학년 때 미래 완료 진행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등 1학년인데요. 1학년 때 최대한 많은 인풋이 들어가야 돼요. 이 시기가 가장 영어 공부를 폭넓게 할 수 있는 시기거든요. 하면서 내신 맛보기가 들어가는데 제가 내신 맛보기 해놓고 중동사랑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보통 2학년 1학기 때 보통 부정사 용법, 동명사 용법, 그 다음에 완료 시제, 현재 완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짐없이 저희가 중등 1학년 때 최대한 기본기를 잡아드릴 거고요. 중등 2학년이 되면은 선행은 선행대로 치고 나가면서 내신이 같이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내신 때 보면은 아까 저희 김자연 쌤도 온라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꼭 보면은 온라인을 안 해야 될 친구들이 온라인을 하고 있어요. 잘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현관 옵니다. 온라인을 안 해야 되는 애들이 온라인을 오는데 내신 때 보면 알 수 있어요. 내신 때는요 온라인 없어요. 코로나 걸려서 죽는 거 아닌 이상은 무조건 현관에 옵니다. 제가 그 이유가 뭔지 생각을 해봤는데 간절함인 것 같아요.
시험을 잘 봐야 되는 간절함, 그 간절함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신 밸런스가 맞춰야 되는데 그런 말씀들 하세요. 예비 중일들 상담하다 보면 선생님 뭐 어느 학교 내신 쉽잖아요. 제가 휘문을 하는데 휘문에 작년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영어 평균 몇 점인 줄 아세요? 평균이 67 나왔습니다. 평균 67은요 정말 어려운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평소에 공부를 안 하는데 영어를 잘 본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내신을 잘 할 수 있게끔 선행과 내신을 밸런스 맞출 수 있게끔 잘 도와드릴 거고요. 마지막에 중등 3학년 내신이 안정적으로 잡아줘야 돼요. 자기가 중3 정도 되면은 내가 중2 때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고 어떤 만큼 양을 공부해야 돼 이런 것들을 본인이 스스로 잡아 나가야 되고요. 그러면서 고등어법에 도전하는 시기입니다. 어법 문제 푸셔야 돼요. 독해 안에 문법이 들어가는 문제들을 풀어보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다원 정규 로드맵 4단계인데요. 왼쪽부터 보시면 돼요. 주교재 2회독 나와 있을 거예요. 1회독하고 2회독을 하는데 뭐 대체 교재를 왜 똑같은 걸 두 번 보냐 그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처음에 1회독 할 때 하나도 빠짐없이 텍스트 다 읽고요. 문제 다 풀어야 돼요. 워크북까지 다 풀고 2회독 할 때 텍스트에 있는 예문을 다 영작해야 되는데 이 예문 영작이 저희 수업 시간에 포함된 센텐스 라이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뭐 현재 완료, 미래 완료, 문법에 맞춰서 정확하게 영작하는 것까지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2회독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부교재 문제풀이인데 동그라미, 세모, X 철저하게 다양하게라고 되어 있어요. 저랑 같이 수업하는 친구들은 스스로 문제 풀 때 맞은 거 동그라미, 틀린 거 빗금, 그 다음에 다시 풀어서 맞으면 세모, 다시 맞아서 다시 풀어서 맞으면 세모, 다시 틀리면 X예요. X를 다시 풀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확실한 개념 암기인데 백지시험 보이시죠? 백지시험은 말 그대로 백지에다가 내용을 다 쓰는 건데 이때도 그냥 선생님이 제목 써주고 틀 잡아주실 필요 없어요. 제목부터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백지시험 학년별로 어떻게 했나 보여드릴 거고요. 마지막에 복수 테스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데일리 퀵 테스트하고 월말 평가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데일리 테스트랑 먼슬리 테스트를 다 좀 어렵게 되는 편이에요. 실례로 지지난주에 2학년, 3학년 다 시험을 봤는데 저희가 30개 만점에 20개가 최고 잘 본 친구 정도 수준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수업하면서 얘들아, 쌤이 다음에는 한 25점 정도가 1등이 25점 정도 나오게 내줄게 했더니 친구들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려운 것도 풀어봐야죠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사실 복수 테스트를 어렵게 못 내는 이유가 부모님들 피드백이에요. 아이가 점수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선생님 애가 못하는 것 같아요. 걱정을 막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시험 낼 때 얘들아 시험 못 보면 엄마한테 혼나니? 물어봐요.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분위기가 혼나는 분위기는 아니더라고요. 어머님들도 같이 확인해 주시는 분위기라서 그래서 요거 복수 테스트 보고서 오답노트까지 완벽하게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설명드릴 건데 위에 교재 보이시죠? 이 책은 제가 공부했던 책이에요. 제가 왼쪽에 맨투맨 기초영어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성문 기본 영어는 중2 때부터 고3까지 계속 봤던 책이에요. 근데 기초 영어 저는 이 왼쪽 책을 독학을 했었거든요. 독학을 했는데 과외로 시험만 보는 수업을 했어요. 제가 혼자 다 독학을 하고 시험만 보는 그런 수업을 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문법에서 뭐가 어렵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저 나름대로 체계를 많이 잡아봤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먼저 1회독 주교재 1회독 할 때는 무조건 개념이에요. 개념밖에 없어요. 개념이 들어가면서 예문까지 영작을 하는데 개념을 설명할 때 용어는 정확하게 들어가는데 대신 설명은 쉽게 들어가야 돼요. 그건 강사 역량이에요. 선생님이 얼마나 쉽게 설명하느냐 이 차이고요. 두 번째, 독해 안에서 어법을 묻는 문장 그런 걸 습득해야 됩니다. 네, 용어 개념 예시예요. 아까 3,800제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3,800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3인칭 현재 단수형을 써라 라고 나오는데 실례로 괌에서 공부를 하다가 방학 때만 들어온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여기를 다 비워서 온 거예요. 그래서 숙제를 왜 안 해왔냐 했더니 3인칭 현재 단수형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모를 수 있죠. 왜냐하면 인칭이라는 개념, 현재, 시제의 개념, 단수, 복수, 수의 개념이 다 들어가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풀 때 S를 붙이냐, ES를 붙이냐, IS를 붙이냐 그 문제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배웠어요. 규칙 변화는 이렇게 돼. 규칙을 외우고 불규칙 변화도 있어. have 같은 경우는 have스가 아니라 has야. 외워주고 자기들이 복습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예문 영작인데요. 저희 왼쪽 같은 경우는 센텐스 라이팅 다 전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주교재에 있는 예문을 다 영작을 하는 건데 뭐 현재 완료, 현재 완료랑 과거, 분, 뭐 비교, 미래 완료 등등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시제를 못 쓰는 것도 시제를 못 쓰는 건데 전치사라든지 뭐 관사라든지 다 빼먹어요. 첫 번째 문장에 Have you ever been to a ballpark? 어라는 단어 다 빼요. 어도 빼고요. 그 다음에 ballpark라는 단어도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죠. 라든지 뭐 미래 완료를 써야 되는데 뭐 과거 완료를 쓴다든지 되게 잦은 실수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봐줄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는 6학년 정도의 조건부 영작이에요. 수업 시간에 하는 것 같고 영작을 하는데 보시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조건이 달려 있어요. 미래 시제는 사용 불가. 그러면 현재를 사용해서 미래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공부합니다. 어법 문항 예시예요. 이제 문법을 배웠으면 어법에 적용을 시켜야 되잖아요. 독해 안에서 독해를 하면서 문법을 보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시제에 관련된 어법 문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양한 문제풀이인데 최소한 1년에 2번 이상 구교재를 푸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OX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지겹다시피 기본 문제 수없이 반복이에요. 수학하고 똑같아요. 정말 반복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동사의 불규칙도는 아실 거예요. 어저께도 또 그런 실수가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수동태 하는데 BPP잖아요. 어떤 친구가 답을 말하는데 비동사 다음에 싱의 과거분사를 쌩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네, 자기도 웃었어요.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대요. 한번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bring이라든지 catch라든지 그런 기본 단어에 대해서 과거랑 과거 분사를 알고 있는지. 개념을 알아도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문제 다 틀리는 거예요. 학교에서 서술형할 때 자비는 없습니다. 그냥 점수가 다 깎이는 거지 부분 점수는 없어요. 그래서 문제집 푸실 때 정답률이 70% 이하일 때는요. 똑같은 책 또 사세요. 10,000원 주고 또 사셔서 다시 풀게 하셔야 돼요. 똑같은 책 또 풀게 하셔야 되고요. 또 이건 저의 또 학생 얘기인데 그 친구 요번에 이제 고대 붙어놓고 의대 간다고 재수한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내신을 공부할 때 항상 문제집을 2권을 사갔어요. 그래서 너 뭐야? 친구 주려고 했더니 자기가 2권을 사서 한 권 푼 다음에 다음 한 권에다가 틀린 문제만 다시 푼다고 하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70% 이하일 때는 다시 푸셔야 돼요. 세 번째, 학년 수준에 맞는 암기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백지 시험 할 때 제목까지 같이 외우셔야 돼요. 제가 백지 이렇게 보여드릴 거예요. 요거 준동사인데 제가 원래 부정사, 동명사, 분사까지 같이 있는데 분사는 다음 장이어갖고 제가 뭐 부정사랑 동명사만 넣었거든요. 물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것은 학년이요. 6학년이에요. 6학년이 외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 번에 다 외워라? 말이 안 되죠. 제가 부정사 설명해요. 부정사 한 번 시험 봐요. 부정사, 동명사 본 다음에 누적해요. 마지막에 부정사, 동명사, 분사 누적해서 한 달에 이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면은 나중에 영어를 잠깐 쉬었다고 해서 이게 잊혀지지 않아요. 다시 보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스스로 다 짤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부정사 종류라든지 부정사 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문들 각각 외워야 될 사람들을 아이들이 다 외울 수 있게 해줍니다. 네, 조동사 백지 시험인데요. 요거랑 뒤에 걸 비교해보세요. 요거 6학년이 한 거예요. 6학년 보시면 must부터 will까지 기본적인 조동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시제라든지 부정 같은 단순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 거 보세요. 중2 백지 시험인데 아까랑 좀 다르죠. 한 칸 추가됐어요. 중3 정도까지 알아야 될 휴대 특별용법이나 아니면 추측에 대한 조동사가 다 정리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관용 표현까지 다 외울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중3이 하는 가정법 가정법 공식인데요. 중3은 다 외워야죠. 이거 6학년 때 시키지 마세요. 중3 때 시켜도 돼요. 중2나 중3 때 시켜도 되는데 가정법 제가 제목도 안 써줘요. 1번까지 가정법 현재 미래 과거 그 다음에 뭐 혼합가정 가정법 뭐 구문까지 다 외울 수 있게끔 하면 됩니다. 네, 마지막 복습인데요. 데일리 먼슬리 다 똑같아요. 당일 배운 내용 퀵테스트 모르는 부분 체크해서 자기가 모르는 것을 해결해 나가는 게 저희의 복습 테스트입니다. 퀵테스트 예시예요. 뭐 밤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쉽게 안 내요. 모두 고르시오 유형을 내요. 그래서 모두 골라서 아이들이 정확히 알 수 있게끔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GA 테스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30점 만점에 20점이 제일 잘 본 친구라고요. 어렵게 내요. 무조건 고르시오. 그 다음에 오답노트 해올 때는 각각의 잘못된 부분이 어딘지 다 체크해서 저한테 검사를 받아요. 제가 그걸 어저께 찍어놓을 걸 좀 후회가 되네요. 어저께 한 게 있었는데 찍어서 보여드리면 좋았을 텐데 오답노트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원의 학생 관리인데요. 저는 사실 레벨이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자기가 원래 가진 실력에서 얼마나 향상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저희 다원은 검증된 강사들이 제대로 수업하는 학원이에요. 어학원들 다 설명회 다녀보셨겠지만 커리큘럼 되게 좋거든요.
근데 강사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저희 이름 걸고 정말 검증된 강사들이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력 향상 당연히 되죠. 학생이 다니고 싶은 학원이에요. 관리를 잘 가면 학생도 다니고 싶죠. 이 학원에 오면은 쌤들이 자기를 정말 챙겨주고 자기를 발전시켜주고 이런 학원에 다니고 싶을 거예요. 물론 어떤 학원이든지 마찬가지로 남기는 건 당연해요. 못하는 건 당연히 남기죠. 하지만 남기는 것보다 남지 않게 평소 습관을 잡아드릴 거예요. 마지막 학생 관리 예시입니다. 제가 이제 문자 보내는 거 사실 카톡으로 해놨는데 이거는 그냥 예시로 해놓은 거고 당연히 문자 보냅니다. 카톡으로 어머니께 연락하진 않아요. 문자로 그날 했던 거 결과 알려드릴 거고요. 시험 보는 것도 보시죠. 이런 식으로 물론 제가 해놓은 거긴 하지만 오답 노트 할 때 이런 식으로 다 고쳐서 할 거고요. GA 테스트 성적표 나갈 때 각 문항에 어떤 문제인지 그래서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를 볼 수 있게 해드릴 겁니다. 마지막 정리할게요. 초 5, 6학년 문법 학습 첫 단추 개념하고 기본 시제 기억해 주시고요. 2학년 중 1, 2학년 선행 내신 밸런스 내신 때를 위해서 선행이 들어가는 거고 선행을 해서 또 고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만큼의 간절함이 평소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평소 실력이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마지막 3번에 중3, 중등 마무리하면서 고등 어법에 도전하는 시기가 되면서 마지막 다원에서 문법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법 알면 재밌고요. 모르면 재미없고 알면 재미있어요. 꾸준하게 집요하게 해주실 건데 꾸준히 집요하게는 학생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아이들 학원 가기 싫어서 엄마 저 온라인 할래요. 그냥 보내세요. 가서 혼나. 숙제 안 하면 가서 혼나. 단어 못하면 남아서 해.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저희도 그만큼 챙겨줄 겁니다. 중학교 시기는 아직까지는 혼자 스스로 공부할 시기가 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온라인 시키시면 좀 힘드시겠지만 옆에서 지키셔야 돼요. 네, 제가 지방에서 수업 듣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항상 아버님 또는 어머님이 옆에 앉으셔갖고 같이 책을 보고 계세요. 강사가 부담스럽죠. 저도 수업하는데 부담스러운데 그렇게 안 하실 거면 아이들 베끼는 거 당연하고요.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관리할 수 없습니다. 카메라 안 켜는 친구도 있고요. 꾸준히 집요하게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혁기 컨설턴트입니다. 제가 준비한 PPT 자료가요, 지금 컴퓨터에 지금 없어서 한번 저희 지금 나눠드린 이거 자료 있잖아요. 자료 같이 보시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지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좀 들어가기 전에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이번에 좀 정식 컨설팅을 쭉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국어 수학 점수는 애들이 잘 나와요. 국어 수학만 보면은 애들이 이 정도면 좀 서서한 갈만한데 이런 애들이 영어 성적 그리고 다른 성적을 보면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좀 보면서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영어 성적이 잘 나오면은 어떤 점이 좋은지 입시적으로 이제 설명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영어 그리고 내신 영어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첫 번째 그 네 번째 장 보시면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보통 애들이 보시면은 학생들이 보통 영어를 많이 선택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다른 과목과는 다르게 영어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 절대평가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로 이 영어 수준이 나오는지 얘도 한눈에 또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좀 끌어올려 볼만하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부분이 영어로 이제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에서도 종류가 있어요. 3개를 선택하는 그런 부류가 있고 4개를 선택을 하는 그 부류가 있는데 3개를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영어를 선택을 하면 되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꾸준히 해온 학생들은 수월하게 최저학력 기준을 이제 충족을 시킵니다. 최저학력 기준 같은 경우는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고대 같은 경우는 이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을 시켰다면은 거의 다 학생들이 합격할 정도로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영어를 만약에 내가 꾸준히 해서 잘 봤다 하면은 이제 그런 점이 조금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이번엔 연세대 얘기인데요. 연세대 같은 경우는 학종도 있고 교과 전형도 있는데 국제형이란 그런 전형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보통은 이제 인문계열을 위한 그러한 이제 전형이에요. 뭐 하스라든지 언더우드라든지 그런 이제 전형들이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융합과학부죠. 이거는 이제 이공계열 공대 쪽 애들 영어 잘하는 애들을 뽑기 위한 그런 전형이거든요. 그럼 PPT 한번 보시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그런 전형인데 보시면 어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어 1등급을 받아야 여기에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또 과들 보시면 나노과학공학과라든지 에너지환경과학과, 바이오공학과 이런 과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도 마찬가지로 영어로 된 제시문으로 또 면접을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 영어 1등급을 받으면요. 지금 이 전형을 지원을 하는데 얼마나 수월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다음 장 보시면은 영어 1등급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7.83% 정도 돼요. 근데 이 학생들이 모든 학생들이 수시에 지원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절반 이상이 다 정시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빠져나간 인원 중에서도요. 다 의대로 빠져나가요. 그 나머지 학생들이 여기에 또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할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내신 등급으로 따지면 한 1.8에서 1.9 정도 애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이번에 정시 쪽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정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영어에 대해서 반영을 하는데 영어 반영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반영 비율을 적용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는 학교는요. 이 반영 비율을 적용한 학교예요. 연대랑 그 다음에 이대가 있습니다. 지금 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연대만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거는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희가 입시 요강을 보잖아요. 입시 요강상에서 보이는 그 영어 등급표들 있죠. 1등급이면 100점, 뭐 2등급 몇 점. 그리고 실제로 수능에서 그러니까 산출 점수를 저희가 계산을 할 때 그 점수랑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지금 배점이랑요 차이가 커요. 차이가 많이 큽니다.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냐? 보이시면은 거의 지금 13.89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 차이가 나냐면요. 여기는 반영 비율을 따져서 그래요. 보통은 이걸 다 더하면 600점이거든요. 근데 산출 점수를 계산을 하면은 1000점으로 억지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 성적에다가요 1보다 큰 수를 곱해버리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 보이시는 차이보다 훨씬 더 많은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 뭐라고 하시냐면은 연대 같은 경우는 1등급을 맞으면 아까 2등을 맞으면은 좀 지원하기 힘들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죠. 그리고 이대도 마찬가지예요. 이대는 더 벌어지게 됩니다. 거의 이제 2배로 벌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한번 수능 실제 예시로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이거는 뭐 이 학생이 대학을 어디를 간다, 학과를 어디로 간다 이거를 파악을 하는 게 아니라요. 만약에 내가 그러니까 영어 1등급을 확실히 맞았는데 2등급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그 2등급으로 떨어졌을 때 국어, 수학, 탐구에서 어느 정도를 맞아야 만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보통 한 2문제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근데 2문제가 보기에는요, 뭐 차이가 별거 없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요. 지금 이제 상위권 스카이 이제 과들 점수 분포를 살펴보면요, 거의 1점 차이, 2점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그 말은요, 한 문제라도 더 맞으면은 그 과가 변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만큼 영어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고요.
이대도 마찬가지. 이대 같은 경우는 사실 영어 1등급이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가 없고 뭐 2등급, 3등급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 밑으로 갈수록요 이 문제 차이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한 3문제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예시도 한번 살펴봤으니까 실제 사례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수학 굉장히 잘 봤어요. 138점이면은 뭐 거의 2개 정도 틀렸는데 보시면 영어 3등 맞았습니다. 실수를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학교가 이제 경희대, 한약과 경희대에서도 좀 상위권이거든요. 이러한 대학을, 이러한 학과를 안정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그럼 생각해 볼게요. 이 학생이 만약에 3등급을 받았는데 1등급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봤는데 여기에서는 사실 이대도 조금 지원이 어렵고 중대도 어려워요. 근데 1등급을 맞았을 때는 이대 거의 최상위권 학과를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대도 하위과 정도는 지원을 할 만한 그런 성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영어를 잘 보면은 이런 점이 좀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이 학생이 이제 3등급을 받았었고 그 다음에 2등급, 1등급을 받았을 때 다른 학교의 살출 점수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표로 그린 겁니다. 이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능 영어 그리고 내신 영어를 좀 이거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처음에 일단은 내신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수학을 갖고 온 이유는요. 그냥 영어 평균 표준 편차만 이렇게 나오면은 사실 비교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수학이랑 좀 같이 가져와 봤는데 표준 편차라는 것은 평균에서 이 학생이 얼마나 점수가 떨어지는지 판단하는 지표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어때요? 수학보다 굉장히 높아요. 생각보다 왜 수학이 영어가 왜 수학보다 높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요. 평균을 보셔야 돼요. 평균이 수학보다 낮거든요. 이렇게 점수 분포가 나오면요. 사실상 애들이 상위권에,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는 상위권에 애들이 좀 두텁게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강남 일반고, 특히 이제 자사고 애들은요. 93점, 94점을 맞아도 영어 3등급입니다. 내신. 그래서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야 1등급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미리미리 조금 해주셔야 되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보통 내신에서 영어 유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수능 형식으로 많이 나와요. 수능 형식으로 많이 나오고 그래서 거기서도 또 어려운 문제들 보면은 뭐 어법이라든지 그런 번역 문제 그리고 서술형에서 그렇게 변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수능 형식으로 나오지 않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런 학교들은 뭐 교재나 아니면 부교재에서 나오는데 근데 그런 학교들은 또 외부 지문에서 변별을 가져가요. 학생들이 처음 보는 지문들 거기서 해석을 하고 내가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밸런스가 맞죠. 그래서 보통 시험 범위는 뭐 교재, 교과서, 부교재 그리고 외부 지문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외부 지문을 풀기 위한 그런 다양한 문제들의 접근이 또 필요합니다. 그런 것도 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러고 이제 수능 영어에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수능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발췌된 지문이에요. 전문 서적이라든지 논문이라든지 그러한 이제 지문들을 발췌를 하다 보니까 또 문장들이 엄청 길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길이들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막 3줄까지 또 이렇게 길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똑똑한 사람들은요 그냥 말을 할 때는 이렇게 쉽게 말해요. 상대방이 알아듣기 쉽게. 근데 이건 반대예요. 상대방이 듣기 어렵게 굉장히 어렵게 막 꼬아서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힘들어하고 거기다가 이제 고난도 어휘도 겹치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또 시간도 부족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겹치죠. 이제 그런 것들로 또 영어는 수능 영어는 또 변별을 가져가고 있고요. 또 보시면은 빈칸 문제 보이시죠? 항상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수능 영어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들을 뽑으라고 하면은 빈칸 문제가 빠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빈칸 문제 같은 경우는 그 문장 속에서 어떠한 맥락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그런 거를 조금 놓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거는 조금 의아하긴 해요. 이 어법 문제가 지금 3위로 걸쳐져 있는데 이번에 나왔던 어법 문제가요. 사실 이 정답이 댐이랑 댐셀프 그러니까 제기대명사를 찾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런 쉬운 어법들도 애들이 좀 틀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것들 말고 기초적인 문법부터 좀 해결해 주시면요. 이런 것도 당연히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빈칸 문제 같은 경우는 핵심 키워드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러한 이제 문제 유형들도 다 정해져 있어요. 이런 빈칸 문제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나오냐면 그 지문에서 아예 그냥 관계없는 그런 선지들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관계는 있어요. 맥락상은 비슷한데 자세히 해석하고 읽어보면요, 그 답이 아닌 경우. 그래서 그런 것들 주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빈칸 문제의 뒷문장들 그리고 앞문장들을 꼼꼼히 해석을 해야 이해를 하고, 그래서 선택을 하는 그런 변별된 문제가 이렇게 전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도요, 사실 애들이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빈칸 문제 말고 뭐 다른 어법 찾기라든지 문장 삽입 문제라든지 뭐 순서 배열하는 것들 이런 것도 쉽냐? 이거 보면요, 이 한번 주제도 쭉 살펴볼게요. 그런 문제들의 주제를 제가 한번 그냥 쭉 나열을 해봤거든요. 어때요? 한눈에 보기에도 와 그렇게 쉽게 이해되는 그런 문제들은 아니에요. 이거를 애들이 영어로 푼다고 생각을 했을 때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금 외부 지문들, 내가 조금 새롭게 봤던 이런 주제들을요, 계속해서 접근을 또 하시고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영어는 절대평가잖아요. 90점을 넘기면 그냥 1등급이에요. 만점 안 받아도 돼요. 그러면은 나 그냥 어려운 문제 한두 문제 틀리고 다른 문제 좀 다 맞춰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가져가도 되냐?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게 하셔도 돼요. 왜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빈칸 문제나 다른 문제들은 굉장히 어려운데, 근데 그 외 문제들을 보면은 전형적인 문제들이에요.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 또 훈련하는 과정들 거치면요, 당연히 1등급은 쉽게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요, 듣기 오답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나는 듣기 이거 계속 만점 맞았는데 작년 문제 같은 경우는 한 문제씩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보시면은 또 이렇게 오답률 증가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실 그 원래 수능 영어 듣기 문제들은 이제 선지를 보면요, 선지에서 안 나오는 내용이 정답이었어요. 그만큼 쉬웠는데 이제는 다 나와요. 다 나오고, 뭐 예를 들어 답은 매주 파티를 벌인다 이건데, 일주일에 3번, 일주일에 4번의 파티를 벌인다, 이 지금 살짝 다른 그런 문장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변별력으로 내고 있거든요, 요즘 트렌드가.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평가원에서도 그냥 마음만 먹으면 듣기에서는 오답률이 막 증가할 수 있게 내고 있지만은 지금은 좀 단계적으로 가는 거라서, 사실상 지금 이제 중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수능을 볼 때 이 듣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될지에 대해 조금 보셔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듣기 속도도 증가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좀 어려워하는 감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제 현재 고등학생의 시간표인데, 이게 지금 가려놓은 게 좀 양을 보려고 체크하려고 제가 가려놓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국어 시간표고요. 일주일에 이 학생이 공부해야 될 계획별을 이렇게 정리한 표예요. 보시면은 국어 이 정도 보고, 수학 역시나 굉장히 많이 공부하죠, 애들이. 그리고 이제 탐 공부하고 하는데, 보세요. 이거는 영어거든요. 딱 영어 이렇게 일주일에 이렇게 한 줄씩 애들이 공부해요. 이렇게 애들이 공부합니다. 그럼 또 다른 애들 볼게요. 마찬가지로 화학이나 지구, 뭐 지구는 뭐 저 문제 해서 이제 안 했지만은 영어도 마찬가지로 다 안 해요. 다 애들 수학만 합니다. 애들이 다 이래요. 근데 이런 애들이 1등급일까요? 또 아니거든요. 자신이 그냥 막연하게 나는 좀 절대 평가니까 좀 하면 오르겠지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미리 하셔야 되고 좀 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렸던 거 정리를 해보면요, 이제 단어랑 기초 문법 선행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다운 영어를 다니시면 충분히 이거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구문 해석까지 들어가야 되고, 나중에 내가 고등학교 돼서 기출풀이도 풀어볼 건데요. 나 고1, 고2 맞아서 엄마 나 1등급 맞았어, 이거는 절대 아니고요. 왜냐면은 고1, 고2,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조금 난이도가 낮아요, 고3에 비해서. 그래서 이 기출풀이 같은 경우는 고3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로 수준이 와 있는지에 대해서 좀 평가 지표로 고3 모의고사를 푸는 것을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렇게 조금 기초적인 거, 문해력 같은 경우, 그리고 구문을 해석하는 경우 같은 경우, 그런 능력을 다 했으면요, 그런 능력을 다 이제 충족을 시켰다면은 이제 문제의 원리,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 파악을 하고 문제 유형을 싹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문장이 굉장히 길고요, 그리고 예시 문제들이 좀 많아요. 예시 문항들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항들은 내가 조금 가져가야 되고 강력하게 읽어야 되는 반면에 다른 조금 약하게 읽어야 되는 그런 문장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약 조절 같은 경우도 조금 연습을 해줘야 되고, 결론적으로는 좀 기출풀이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영어 설명회는 이제 이 정도로 한번 마쳐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